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이영현 지음 제3장 정화와 소통의 길에서 만난 선물 최면. 최면을 시작하다. 여러분들은 최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최면사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시계추의 움직임을 몇 번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이내 잠들듯이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환상의 세상 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마치 꿈속의 세상처럼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인 것처럼 생생하고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그 세상에서 의식은 현실을 완전히 망각한 채 그곳이 온전한 현실이라고 착각하고는 스펙타클한 체험을 하면서 신비스러운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최면사의 목소리가 환상의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게 되며 실제로 그 목소리에 따라 환상 속 세상의 모습이 바로바로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최면사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면서 환상의 세상을 체험하게 되고 그 최면사의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암시와 영향력은 각성 후에도 이어져서 일상생활에까지 복종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최면 상태에서는 최면사의 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시켜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최면이 혹시 이런 것들 아니십니까? 아마 최면에 대해서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만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의 비슷한 것들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최면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는 딱 저런 것이 최면이라고 단정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최면은 미신의 영역,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영역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우포노포노를 시작하고 5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었던 최모모라는 연예인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던 중 자판을 잘못 눌러서 최면이라는 검색창으로 넘어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죠.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던 찰나 머릿속에서 강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실수 아니야. 최면을 봐. 그 순간 저의 현재의식은 강하게 부정하고 무시하려고 했었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최면을 보긴 왜 봐? 아니, 최면은 제대로 눌러진 거야. 실수가 아니야. 최면을 검색해서 알아봐. 앞으로 네가 공부할 분야니까.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 접해보지도 관심도 없었던, 아니 저에게 온통 부정적인 선입견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최면을 공부하라니 말입니다. 그때 케우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호호포노포노를 쥐고 또 한 손에는 최면을 쥐어. 그러면 그 두 가지로 인생에 도움이 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나가게 될 거야. 정화와 소통이라는 개념에 최면이라는 테크닉이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거야. 그렇게 케오라는 제가 공부해야 할 분야와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까지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의 최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최면이라는 테크닉은 저의 잠재의식이 저에게 맞는 것을 추천해 준 것입니다. 최면이라는 것이 정화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최고의 도구는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환경과 의식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에게 더 맞는 도구를 잠재의식이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장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면이라는 것의 이점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 개인의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에게 선물해 준 도구라는 것에 더 의미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 도구를 정화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화와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딱 필요한 나만의 도구를 찾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최면 분야는 제가 알고 있었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지하게 최면을 바라보고 많은 선입견 속에서 최면이라는 분야를 미신으로만 치부하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최면은 오히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시시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었고 최면을 유도하는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최면의 상태는 편안한 이완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최면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이 최면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니만큼 정화와 소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몸은 늘 긴장 속에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긴장 상태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얼마나 힘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반대의 경험을 제대로 해보아야 비교가 되는 것처럼 최면으로 제대로 이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니 그동안 얼마나 몸과 마음에 힘을 주고 살아왔는지가 선명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최면 작업 시 최면가는 내담자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현재 의식이 힘을 빼고 의식의 혼의 상태로 고요하게 존재할 수 있게 이끌어줍니다. 그런 환경에서 내담자의 내면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내면의 기억들과 정보, 신념을 끄집어내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자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내담자의 의식의 혼은 객관적인 자리에서 그 사건, 그 감정을 바라보며 비로소 오해를 풀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새로운 신념을 형성하고 통찰을 스스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한 작업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최면의 구체적인 유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의식이 편안하게 이완하고 힘을 뺄 수 있다면 위와 유사한 작업은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는 최면을 배우기 훨씬 전에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위장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물만 마셔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위 상태가 좋지 못했었습니다. 약은 그때뿐이었고 병원에서 위 내시경을 받아보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무언가 명확한 문제라도 보이면 적극적으로 치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멀쩡한 위가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다니 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누워서 정화하고 케오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케오라, 나 너무 힘들어. 위가 왜 이렇게 아픈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부탁해. 그리고는 명상을 하듯이 눈을 감고 내면에 조용히 집중하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직장에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저는 그 당시 늘 그랬던 것처럼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적성에 맞지도 않는 컴퓨터 통계학과를 가까스로 졸업한 후 당연한 순서인 듯 그와 관련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규모가 큰 금융 관련 기업의 전산실에서 프로그램 짜는 일을 하게 된 저는 하루하루가 고충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무섭고 권위적인 사수 밑에서 몇십억 원부터 1원까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짜내는 것은 정말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늘 홀로 남아 상사가 맡긴 일들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 장면 속의 나,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늦은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저의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받은 학생처럼 그 뒷모습에는 막막함과 불안감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현실의 나는 그 기억 속에 또 다른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다 알아. 내가 너니까 다 알아. 정말 고생 많았어. 늘 구박받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 그걸로 된 거야. 충분히 잘했어. 괜찮아. 그리고 나는 이제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도 실력 없다고 구박하지도 않고 더 이상 골치 아프게 해결해야 할 프로그램도 없는데 넌 정작 그 기억 속에 갇혀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구나. 난 정말 몰랐어. 나만 편해지면 다인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우리 같이 벗어나자. 다 끝났어. 10년 전에 다 끝난 일이야.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고 편해. 함께 쉬자. 사랑해. 이렇게 나는 현실에서 편안해하고 있었지만 나의 위는 아직도 그 기억 속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기억 속에 갇혀서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제 위가 그렇게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이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 거짓말같이 위가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입에 달고 살던 소화제를 끊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경험들이 바로 최면 세션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면을 전문적으로 배워보니 놀라울 정도로 그 당시에 저는 최면 세션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제 기억과 정보를 바로잡고 정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최면은 알고 보니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이완 상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고 환상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의식이 목적을 가지고 전문가의 유도 속에서 이완을 체험하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최면 전문가의 암시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최면 상태라 하더라도 현재 의식이 직접 개입해서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암시를 받아들이고 말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의식의 혼이 더욱더 뚜렷하고 선명한 통찰로서 자신에게 맞는 암시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최면가가 아주 깊은 최면 상태에 든 여자에게 윗옷을 벗으라는 짓궂은 암시를 준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 여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고 불편한 그 암시에 대해서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각성해서 벌떡 일어나 그 최면가의 뺨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면 역사의 초창기에 실제로 이러한 일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깊은 최면 상태라고 해서 사고 활동이 정지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신의 깊은 신념이나 도덕적인 신념에 위배되거나 합당하지 못한 암시나 제안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일만 한다면 약해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의식 또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완을 통해 현재 의식이 힘을 풀게 되면 뇌도 휴식을 취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작업이 없더라도 꾸준히 이완만 해주더라도 훨씬 우리의 인생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을
잠시나마 내려놓음을 뜻합니다. 이완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느낌에 익숙해지게 되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또한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힘을 풀게 되니 당연히 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무엇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의식의 혼이 강해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의식의 혼이 강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는지는 누누이 설명해 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완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최면입니다. 저는 최면 전문가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보다 더 멋진 이완의 도구를 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면이 아니라 이완이 가지는 효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